생능 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4장 축소정복 기법에서 5절 선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K번째 작은 수 찾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리스트에서 어떤 리스트가 주어졌어요. 이와 같은. 여기에서 K번째로 작은 항목을 찾아라.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작은 항목은 3이고, 그 다음 작은 항목은 4고, 그 다음 작은 항목은 7이고, 그 다음은 10이고, 15고, 20이죠. 자, K가 1 같으면 가장 작은 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와야 될 거고, K가 2가 되면 4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6이다. 그럼 이게 전체가 6개인데 K가 6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K번째 작은 수를 찾는 그런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리스트는 정렬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으면 문제가 너무 간단하죠. 자, 이런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스트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K번째 작은 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쉽죠. 그냥 K번째 항목을 그냥 바로 반환을 하면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난 정렬을 한다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정렬이 안 된 리스트를 이와 같이 정렬된 리스트로 딱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인덱스가 2에 있는 숫자는 2 더하기 1, 세 번째로 작은 숫자가 되고, 요 4에 있는 요 15라는 거는 4 더하기 1, 이제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니까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정렬의 시간 복잡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뒤쪽은 그냥 바로 인덱스를 찾아서 이제 부터 K라는 숫자가 있으면 K번째 같으면 K-3번째 인덱스의 값을 그냥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뒤쪽은 이제 그냥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1이고. 자, 첫 번째 단계, 이게 2단계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정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래도 정렬은 n log n이 걸린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비교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의 하한선, 아무리 그 좋은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비교 기반의 좋은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n log n이라는 하한선을 깰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 1은 잘 사용을 한다면은 n log n의 알고리즘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K번째 작은 수 찾기 문제에 재미있게도 축소 정복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정복 기법을 적용한 이제 K번째 작은 수 찾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통 퀵 셀렉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문제를 이제 축소를 시킬까요? 자, 아이디어는 이와 같습니다. 리스트의 한 항목을 피벗으로 선택합니다. 보통 피벗은 리스트의 맨 왼쪽 항목을 피벗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리스트의 나머지 항목들을 모두 검사해서 피벗보다 작으면 피벗의 왼쪽으로 옮기고, 피벗보다 크면 피벗의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결과적으로 피벗을 중심으로 왼쪽은 피벗보다 작고 오른쪽은 피벗보다 큰 요소들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입력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피벗을 첫 번째 항목인 5로 잡고 이제 쭉 이런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1이나 3이나 2나 4나 이런 것은 피벗의 왼쪽으로 가고, 이쪽은 피벗보다 작은 항목들의 이제 부분 리스트고, 이쪽은 보다 큰 부분 리스트입니다. 자, 피벗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입력 리스트가 피벗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의 부분 리스트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세 가지의 상황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K 값이 포스 더하기 1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K가 5인데 피벗이 4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벗이 인덱스가 4면은 피벗이 4 더하기 1,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는데 피벗이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인 경우죠. 자, 이때는 어땠어요? 이제 탐색이 완료되는 거죠. 오케이. 이때는 그냥 끝납니다. 자, 두 번째는 K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숫자가 피벗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만약에 2야. 2면은 피벗의 인덱스가 4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두 번째로 작은 수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벗이 4니까 4 더하기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인데 우리는 두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피벗 뒤쪽으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숫자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원래 이 안에서 찾는 문제가 어떻게 축소가 되는가? 이 안에서 찾는 문제로 축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케이스 2는 이제 이와 같이 돼 가지고 피벗 인덱스가 이제 여기인데 요면은 이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고 이제 문제는 다시 이 안에서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는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 경우는 약간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얘가 4 더하기 1 피벗이 5번째로 작은 숫자인데 만약에 8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으려고 그래. 근데 피벗이 5번째로 작은 숫자야. 근데 8번째면은 피벗보다 작은 이쪽에는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피벗 다음부터 나머지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에서부터 찾을 때는 몇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될까요? 피벗이 5번째로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K가 8이야. 8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머지에서 K 이제 8 빼기 5 세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아. 왜냐하면 얘가 5번째이기 때문에 여기 6, 7, 8 세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 리스트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숫자를 다시 찾는 이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축소가 된다. 요때는 답이 구해져 버린 거고 이제 케이스 2에는 여기에서 찾는 문제로 여기에서 K번째를 찾는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이제 찾는 문제가 된다. 이 경우나 전부 다 이제 문제의 크기는 2분의 1보다 약 2분의 1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퀵 셀렉트 알고리즘은 이와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타낸 퀵 셀렉트 해서 이제 A에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범위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파티션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파티션을 하면은 아까처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입력을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종류의 파티션 알고리즘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파티션은 포스를 반환합니다. 뭘 반환하냐? 이렇게 딱 하면은 이 현재 인덱스 5를 이제 이 리스트 A를 요거를 요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피벗의 위치 이제 요 5의 위치 4를 반환하는 그런 식의 이제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요 케이스 요 앞에서 본 케이스 1은 이제 요 찾았다. 케이스 2는 이제 퀵 셀렉트를 다시 요렇게 여기 레프트에서 포스 마이너스 1까지 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왼쪽 부분 리스트에서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는 문제를 다시 호출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 왼쪽이 이제 레프트가 포스 더하기 1이 되고 이제 요 상태에서 K 빼기 이제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됩니다. 아까 8번째로 큰 숫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피벗이 5번째이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퀵 셀렉트 알고리즘은 뭐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파티션 이 알고리즘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파티션을 해결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호어의 분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 뒤쪽에 뭐 퀵 정렬 같은 데서도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분할을 할 것인가, 분할하는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 리스트의 가장 왼쪽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로우는 이쪽이 되고 하이는 맨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로우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하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면서 조건에 맞지 않는 요소가 나오면은 거기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로우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벗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3은 5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8은 5보다 작지 않으니까 요 로우가 여기 딱 가서 일단 멈추게 됩니다. 하이는 이제 피벗보다 큰 하이 뒤에는 전부 다 피벗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이제 요소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하이는 피벗보다 큽니다. 그래서 통과. 2는 피벗보다 작죠. 멈춥니다. 자, 이 요소와 이 요소 두 개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를 간단하게 교환을 하면 되죠.
교환하면은 이제 이 로우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로우가 또 올라가고 4는 5보다 작으니까 올라가고 여기 로우가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그 다음에 하이는 자, 요 조건에서 요거 만족하고 여기 딱 왔더니만 만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이가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자, 여기에서도 다시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습니다. 자, 뒤집었습니다. 뒤집고 나니까 이제 로우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요게 조건을 안 만족하고 하이는 또 왼쪽으로 가서 요게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 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우와 하이가 역전이 됐습니다. 자, 역전이 되면은 이 분할 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자, 분할 과정은 종료됐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끝내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피벗을 제자리에 보내줘야 됩니다. 피벗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얘랑 교환을 하는 겁니다. 1이 1로 오고 5가 1로. 그러면은 이 피벗의 왼쪽으로는 전부 다 피벗보다 작은 요소들, 오른쪽은 큰 요소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어의 분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우, 어떤 이제 파티션이고, 레프트, 라이트 범위가 주어지고, 로우와 하이, 피벗,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딱 정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역전되지 않을 동안에 계속 이제 로우를 증가시키고, 하이를 감소시키고 해서, 이제 두 레코더를 서로 이제 역전되지 않으면 교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프트와 하이를 교환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이라는 게 피벗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걔를 반환하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알고리즘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러한 퀵 셀렉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해 봅시다. 이 퀵 셀렉트 알고리즘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입력의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의 케이스가 있죠. 최선의 케이스는 한번 분할을 딱 했는데 그 분할의 피벗 위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거기에 있는 경우, 그거는 뭐 한 번의 분할이면 됩니다. 자, 한 번 분할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훨씬 편합니다. 한 번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벗을 정해놓고 로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하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방문하는 그런 원소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 리스트의 개수에 비례하는 수만큼만 탐색을 합니다.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이 아니죠. 로우는 한 번 증가하고 하이는 한 번 감소하다가 여기 역전되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오브 n이 됩니다. n번 이상은 이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번의 분할로 답을 찾는 경우 한 번 분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오더 오브 n이기 때문에 t 베스트는 오더 오브 n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최악의 경우는 불균등 분할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분할을 했더니만 피벗의 위치가 이 자리야. 그리고 피벗보다 큰 숫자를 찾아야 돼서 이 뒤쪽에 전부 다 그 다음 찾는 값이 있어. 자, 이 경우 한번 분할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의 크기가 1만큼만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요 안에서 찾는데 피벗을 요걸 선택해서 했더니만 피벗이 맨 제자리에 있고 나머지에서 답을 찾아야 돼. 이 경우 요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크기가 이렇게 줄어나가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몇 번 해야 되느냐? 이 패스를 n번 해야 돼. n번. 이 한 번 할 때마다 복잡도가 아까 그 파티션이 n이라고 했는데 n을 n번 해야 되니까 n 제곱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어. 입력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는 제일 큰 숫자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알고리즘으로 피벗을 구하고 분할을 했더니만 이렇게 되고, 답은 여기에 없고 이제 피벗이 없고 이 뒤에 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이 뒤에 것도 전부 다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거를 또 해보니까 답이 아니고 또 나머지에 답이 있다. 또 그 다음에도 여기 해보니까 이건 피벗의 위치고 나머지에 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는 배열에서 맨 뒤에 있는 요소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n 제곱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평균에 대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책에 이렇게 그 평균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 복잡도가 오더 오브 n이 걸린다라는 게 이제 그 심화학습에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도 이게 오더 오브 n만에 처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최선과 최악이 다르고 최악의 경우 n 제곱이 걸리지만 평균적인 경우에가 거의 그 최선의 경우에 비슷한 복잡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이제 K번째 요소를 찾는 알고리즘 중에는 퀵자를 이제 받았습니다. 퀵자를. 그래서 퀵셀렉트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가변적인 이제 크기의 문제로 가변적인 크기로 문제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축소 정복 알고리즘. 왜 가변적이냐? 어떤 리스트에서 어떤 처음에 피벗을 구했는데 피벗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나왔는데 이쪽을 더 탐색해야 될 수도 있고 이쪽을 이게 이제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variable size decrease 문제로 이제 문제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